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줬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종목 블라인드부터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자, 여기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김덕호 대표님? 뭐 스마트홈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기업을 한 번씩은 반드시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홈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홈 실적 개선 기대. 소재민 대표는 감이 좀 옵니까, 이거? 글쎄요, 집에 하나씩 있다라고 하면은 뭐 통신사 뭐 이런 걸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감이 좀 안 오는데요, 네. 이거는 좀. 그냥 김덕호 대표님. 왜 어떤 포인트에서 갖고 오셨는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일단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결국 이제 실적이 굉장히 강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어떤 제품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이제 제조 쪽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관세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우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좋다고 짱짱하다고 하니 어떤 종목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경동 나비엔 요새 광고로 광고 못 보셨나요? 아니요. 못 보셨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야겠네요. 경동 나비엔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오늘 지금 날씨가 좀 많이 부쩍 더워졌습니다. 지금 맞아요. 스튜디오도 에어컨을 지금 열심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날씨가 더워지면은 그만큼 또 걱정되는 게 또 겨울에 추워진다는 걸 또 많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엘니뇨가 가고 라니냐가 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좀 추운 한파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마당인데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일러 관련주 그쵸?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경동나비엔이 해외 수출 실적에서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 실적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은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냉난방 쪽에서 이제 훨씬 더 인기를 좀 많이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나면서 관세 문제가 굉장히 부쩍 커졌었고 또 여기에 이제 많은 제조업종들에 대한 제품들의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동나비엔처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주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이제 트럼프 리스크를 좀 우회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이 공조 시스템 쪽의 시장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유럽에 또 신제품을 내고 있습니다. 영국에 또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를 또 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유럽의 입지를 다져보자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또 수혜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경동나비엔이 2014년도에 러시아랑 영국에 이제 법인을 세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라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에 대해서의 실적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테마를 삼았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개선의 기대감으로서 경동나비엔으로 제가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경동나비엔 입장에서는 실적이 나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1월에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좀 많이 못 미쳤다.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3% 정도 후퇴했다. 이 얘기 때문에 주가 해소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실적에서 이제 북미 지역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는 실적 기대로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84,000원 선을 이제 연중의 목표가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63,000원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제시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이제 손절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많은 기업들의 주가 조정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진입 시점 자체는 굉장히 매끄러울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동 나비엔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도 들어보기 전에 소재민 대표가 바로 직전 방송에서 소개를 해줬던 전진건설 로봇이
오늘 바로 이틀 만에 목표가에 터치하게 됐습니다. 49,500원 목표가 터치했죠? 그렇죠. 사실 그때 재건주에 대해 다들 의문을 좀 가지셨었죠. 기억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슈가 지금 오늘 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사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장은 새로운 이슈를 찾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 종전 휴전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현 구간이 저항에서 좀 밀린 거라서 목표가 찍고 만약에 최근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 한 현가 대비 한 5%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재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 한 7% 8% 잡고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종목 갖고 왔을지 더 좀 기대가 됩니다. 원래 또 이 기세가 올랐을 때 팍 가거든요. 자, 블라인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상승 시그널이 포착됐다. 이 종목 출발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네요.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정책으로도 묶일 수 있을 거고요. 네. 정권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을 거고 네. 기술주로도 테마 주세요. 기술주로도 묶일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지금 여러 개의 좀 겹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섹터로만 보자면 CBDC 디지털 화폐 쪽 순환매를 노리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김덕호 대표가 CBDC로 논평을 해주시길 원하세요? 어떤 쪽으로 논평해 주길 원하세요? CBDC 쪽으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CBDC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거쳐가야 될 과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차는 결국 이제 가야 되는 필수 과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의 강국이다 보니까 이 기술력을 이제 결국 이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지금 이걸 가장 먼저 적용한 곳이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선 관련주에 좀 보강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더불어민주당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떨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블라인드 오픈. 푸른 기술. 사실 생소한데요. 그렇죠. 네. 이게 과거의 대북 철도 관련주로서 대장격인 대하티아이라던가 부산산업, 푸른기술 이쪽이 대북주로서 좀 대장격인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CBDC 쪽으로 해서 디지털 화폐 쪽으로도 좀 모습을 잘 보여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막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뿐만 아니라 STO 관련주들 막 움직였던 거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순환매 패턴은 비트코인 이후에 STO 관련주들 그리고 난 다음에 CBDC까지 연결돼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이라든지 미국도 열심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유럽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우리나라 또한 지금 한국은행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을 만큼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서 이제 여러 대권 뭐 특정 정당뿐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대권 정책 후보에서 뭐 디지털 화폐에 대한 뭐 정책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정책 관련해서 순환매가 돌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 여기에 대한 시장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대북주들 추가 상승으로 철도랑 묶여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최근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네. 해당 종목은 협동 로봇 관련해서 현대위아랑 같이 협력해서 로봇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주 쪽으로 묶여서 움직일 여력이 있고요. 최근 되게 저항이었던 48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한번 눌렸다 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저항을 완벽하게 안착한 건 아닌 만큼 저항에서 살짝 밀리는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가부터 한 7,000원 정도 선까지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 평단이 대략적으로 한 7,300원 라인 될 거거든요. 그 정도 매수 평가는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8,200원 평가 대비해서 한 7%에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한 6,950원 정도 이탈했다라는 소리는 아마 시장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종목도 비중을 좀 줄이고 아래 구간에서 복수전 노리는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북 지금 현재 뭐 정치 테마주 굴러가는 거 보면 한번 얻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로봇 CBDC도 걸릴 것 같고 야 여기에 뭐 정책에 대한 게 너무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말 다다다닥 하다가 하나 더 얻어 걸려서 주가가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푸른 기술 목표가
손절가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도 한번 나눠봐야겠죠.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김덕호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일단 리스크 최소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김덕호 대표님. 오늘은 과연 무엇인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비대칭 매매. 자, 비대칭 전략. 뭔가 좀 해지성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지금 시장을 아마 계속 주시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순환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추격해서 매수를 하면은 또 머물려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 부분을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꽤나 오랫동안 이제 걸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이 또 반갑게 반색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관세 문제 때문에 문제가 폭발을 하게 되면서 증시에 공포감이 많았는데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과 협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반대를 했어요. 네. 재밌는 사실은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는 또 다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3,521%라는 무시무시한 관세를 또 부과를 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이전에 제철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했던 베트남이 한국을 통해서 수입했던 철강 제품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가 과거에 뭐 500% 가까이 관세를 매긴 적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결국 이처럼 이제 시장에서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은 중국이 흔히 말하는 택갈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그쵸. 역수입해서 되팔이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입장으로 중국 견제는 여전히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도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불안한 장세에서는 테마가 빠르게 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거론된 테마를 쫓는다던가 그 테마의 연결고리를 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오히려 테마와 상관없는 소외된 테마를 먼저 찾으셨다가 순환매 때 과감하게 매도를 하실 수 있어서 단기 수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대칭 매매. 오늘은 사자성어가 아니고 오자성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뭐 의식을 하셔서 준비 안 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셔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타자성어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게 뭔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겹테마. 계속 강조하시네요. 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쵸.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네. 종목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리길 코스피가 상단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2,520에서 2,540 라인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거기가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까지도 좀 크게 밀릴 수 있고 그 위로 안착에 성공해서 한 1, 2거래를 횡보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정말 2,700까지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찌 보면 변곡점 자리가 2,540포인트, 50포인트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자리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사실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늘만 보더라도 정치 테마주들 무너지는 모습 좀 많이 나왔거든요. 즉 여기서 시장이 더 올라가면 기술주들의 반등이 시작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기술주들이 시장이 주도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2,540에서 못 뚫고 밀린다? 그랬을 때 2,400선까지 크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 시장인 기술주들은 좀 밀릴 거고 정치 테마라던가 또 정책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또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거처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사실 매매를 하기보다는 시장 지수가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줄 때까지 뭐 관망을 하는 게 좀 더 좋긴 하겠지만 지금 매매를 한다면 아까 말한 종목들처럼 여러 가지 섹터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편으로는 기술주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치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정책주가 될 수도 있는 좀 한 종목에 다양한 섹터를 안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을 하시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기술 쪽으로 편승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정치나 정책 쪽으로 묶여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고르실 때 지금 변곡점 자리니까 좀 다양한 섹터가 묶여 있는 그런 겹테마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겹테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푸른 기술 아까 이야기해 줬는데 사실 이 겹테마 지금 시장에서 다 가벼운 종목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사실 푸른 기술도 가벼운 종목군에 속하죠. 아무래도 우량한 기업 같은 경우는 테마가 좀 한 가지로 국한되는 반면에, 근데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도 실적도 괜찮게 내고 있는 기업이고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기업이거든요. 다만 시장에서 좀 소외가 길었던 만큼 이번에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겹테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소재미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